보험 뜯어보는 시간, 보험 언박싱 김영건 팀장입니다. 여러분, 암보험 진짜 많죠? 진단비만 있으면 되는지, 치료비 특약은 또 뭐가 다른지, 요즘 비급여라는 말이 붙은 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그런데 더 문제는요, 보험은 대충 좋아 보이는 거, 이걸로 고르면 나중에 꼭 한 번은 이건 왜 넣었지? 혹은 이건 왜 뺐지? 같은 후회 포인트가 생깁니다. 오늘 영상은 딱 하나만 해결해 드릴게요. 내 암보험에서 치료비 담보는 어떤 구조가 있고 내 상황엔 뭐가 맞는지 이걸 읽기 쉬운 말로 정리해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이하게 지금은 가입이 안 되는 단종 담보도 같이 다룹니다. 가입도 못하는 걸 왜 말해요? 하실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미 가입한 분들이 리모델링 하다가 구조를 모르고 빼버리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이런 담보는 한번 정리해버리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넣기 어려울 수 있어서요. 오늘은 대한민국 암치료비 담보를 7가지로 쪼개서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도 가입 가능한 최신 담보 6가지, 그리고 단종된 1가지, 총 7가지입니다. 영상 끝나면 난 이쪽이구나 감이 잡히실 겁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암은 끝 같은 분위기가 강했는데 지금은 생존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2.9%까지 올라갔고 현재 전 국민의 5%, 약 259만 명이 암 유병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반대로 살아가며 치료를 이어가는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 부담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 진료비는 2019년 7조 3천억 원 수준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10조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는 바로 비급여 암 치료비입니다. 급여 항목은 산정특례 제도로 95%까지 지원을 받지만 비급여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입니다. 실손보험도 도움은 되지만 통원 한도가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한계가 크고요. 특히 4세대 실손부터는 비급여 부담 구조가 더 커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영상의 핵심 결론은 이거예요. 현 시점에서 암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큰 이유는 암 자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비급여 치료비 리스크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설계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암 진단비를 기본으로 두고 추가로 암 치료비 특약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회사마다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달라서 뭐가 나한테 맞는지가 한 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현재 판매 중인 암 치료비 담보 6가지와 단종 1가지, 총 7가지를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가장 자주 보이는 흐름부터 갈게요. 비급여 암 치료비 전용 담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담보들은 급여와 비급여, 의료비 모두를 보장하는 방식이 많았는데 이 담보는 아예 비급여 암 치료비만 집중적으로 보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비급여만 보면 더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실제 체감 부담이 비급여에서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구간만 집중해서 잡아주는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의료비 구조를 보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고 급여 의료비는 다시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나뉩니다. 공단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영역이고 급여 내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죠. 그런데 암 진단 시 급여 항목은 산정특례로 본인 부담금이 크게 낮아집니다. 따라서 체감상 부담이 커지는 구간은 비급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특약의 구성은 크게 2가지예요. 첫째,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암 특정 치료비 특약. 둘째, 항암 약물 치료 시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보장하는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 즉, 항암 치료만 해도 2천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총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보장 범위를 보면 꽤 넓게 설계된 편입니다. 수술 항목에는 비급여 다빈치 로봇 수술을 물론 일반 암 수술까지 포함되는 구성이 있고 항암 약물은 1세대 화학 항암제부터 최신 치료제 영역까지 폭넓게 보는 형태가 많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정위적 방사선 치료부터 중입자, 양성자 치료까지 포함되는 형태가 있고요. 단, 이 특약은 급여가 아닌 비급여 의료비만 보장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장은 10년간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총 5억 원까지 가능한 구조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심이 몰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유사암을 일반암처럼 동일 비율로 보도록 설계되는 형태도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상품 약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100%라고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본인 계약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가 이 담보를 더 눈여겨보면 좋냐를 현실적으로 말하면 실손이 있어도 비급여 고액 구간이 걱정되는 분, 비급여 치료 선택지가 늘어나는 흐름을 감안해서 핵심 구간만 대비하고 싶은 분, 진단비 외에 치료비를 추가로 쌓고 싶은데 보험료를 과하게 올리기 싫은 분, 이런 분들이 이 구조를 많이 봅니다.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설계된 편이라 관심이 더 올라간 거죠. 20년 납입 90세 만기 기준으로 30세는 만원이 안 되고 40세도 만원 초반, 50세도 2만원 미만이면 준비 가능한 구조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급여 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교적 낮게 설계되는 편이죠. 두 번째는 병원 급을 제한해서 보험료를 낮춘 구조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암치료비 담보 구조는 간단합니다. 암치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때만 보장해주는 담보예요. 어차피 암은 큰 병원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병원 범위를 줄여서 보험료를 낮추자, 이 흐름으로 나온 겁니다. 이 담보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보험료를 낮추면서 큰 병원 치료 구간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 이용 패턴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인 분들에겐 체감이 좋다. 그런데 단점이 있었습니다. 국립암센터와 원자력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많이 찾는 기관이 빠져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이 상담 현장에서 가장 아쉬움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는 이런 분들에게 더 맞을 수 있어요. 본인이 치료를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분,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병원 범위 제한을 감수할 수 있는 분, 반대로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도 고려한다면 다음 담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겁니다.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도 보장이 되도록 확장한 담보. 이 담보는 현실적으로 고객 불만이 가장 많았던 구간을 보완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병원만 보장해 준다면서 정작 많이 가는 국립암센터가 빠져요? 이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이 빈틈을 메운 형태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병원급을 제한하면서 보험료를 조절하되 실제 암치료 수요가 큰 기관까지 포함해 활용 구간을 넓힌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상급종합만이냐, 상급종합병원 플러스 국립암센터 원자력이냐, 본인의 치료 동선을 기준으로 결정을 많이 합니다. 네 번째는 암치료비 정액형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구조가 단순해요.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 후 10년 동안 연 1회 한도로 정해진 가입 금액을 그대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정액형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치료비를 얼마를 썼든 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동시에 생깁니다. 장점은 치료비 지출이 크지 않아도 정해진 금액이 나와서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다. 단점은 반대로 치료비가 매우 크게 나와도 정해진 금액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고액 구간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정액형 단독으로 끝내기보다는 내가 어떤 치료를 대비하고 싶은지에 따라 분리형이나 비급여 전용 담보로 보완하는 설계가 많이 나옵니다. 다만 이 정액형 담보는 뒤에 나온 여러 암치료비 담보들의 기반이 된 구조라 암치료비 시장의 시작점 같은 의미는 확실히 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액형이긴 한데 기존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암수술, 항암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를 분리해서 각각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정액형이 한 번에 한 덩어리였다면 분리형은 치료 항목별로 쪼개서 각각 받을 수 있게 만든 느낌이에요. 이 구조가 왜 나왔냐? 암 치료가 실제로는 한 가지로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수술 한 번 하고 끝나는 케이스도 있지만 수술, 약물, 방사선처럼 단계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약물 치료가 길게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분리형은 이런 분들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여러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넓게 보고 싶으신 분, 정액형의 연 1회 한 덩어리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 치료가 겹칠 때 각각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 다만 여기에서도 항상 체크해야 할 건 동일합니다. 어떤 치료를 포함하느냐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항암 호르몬제 보장 여부는 체감이 큰 편이라 여성분들은 이 부분을 더 꼼꼼히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호르몬 치료는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이 치료 과정에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하려는 상품이 항암 호르몬제를 포함하는지, 약관상 치료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체크하시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중 하나, 암치료비 비례형 담보. 지금은 단존된 상품입니다. 가입도 못하는 걸 왜 얘기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담보는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리모델링에서 구조를 모르고 정리하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는 담보라서 그래요. 이 담보는 과거 특정 기간에 판매되었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고 현재는 신규 가입이 어려운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언제 출시, 언제 중단 같은 상대 시간보다 이미 들고 있으면 점검이 핵심,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조는 굉장히 직관적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그 해 동안 실제 지출한 암 치료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구간별로 차등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내가 지출한 암 치료비 합계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지급, 4,230만 원을 썼다면 4천만 원, 8천만 원을 썼다면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면서 10년 동안 보장이 이어졌고요. 단 연간 지출이 500만 원 미만이면 보장 자체가 안 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었고 회사에 따라 최저 기준이 300만 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회사별로 합산 대상 치료가 달랐다는 겁니다. 보통은 암수술비, 항암약물 치료비, 항암방사선 치료비, 말기암 호스피스 치료까지만 포함했는데 어떤 회사는 통증 치료나 면역 치료까지 포함하는 통합암 치료를 합산해줬습니다. 심지어 검사비, 입원식 때 같은 급여 항목 전체, 호르몬 치료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서 최저 보장 기준을 채우기가 훨씬 수월한 구조도 있었죠. 보험료도 당시에는 굉장히 낮게 안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는 해당 기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약관 조건만 맞는다면 효율이 높게 작동될 가능성이 있는 담보로 평가되곤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담보는 지금 새로 가입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들고 있으면 리모델링 때 섣불리 건들리지 말고 정확한 구조 확인하고 가져갈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하나의 특약으로 최대 16억 원까지 보장 가능한 구조로 소개됐습니다. 구조를 보면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수술 항목을 총 8개로 나누고 각각 연간 1회 2천만 원씩 정액 지급, 즉 8가지 항목을 모두 받게 된다면 연간 1억 6천만 원, 10년 동안 최대 16억 원까지 보장 보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항목을 다 받을 일은 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암 치료가 점점 복잡해지고 항목이 다양해지는 흐름을 감안하면 이런 구조가 왜 나왔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40대 여성이 유방암 3기로 진단받고 양성자 치료를 받고 유방암 제거 로봇 수술을 하고 면역 치료까지 받은 뒤 버제니오 티모시펜 같은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면 각 항목별로 보장 구조가 겹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겁니다. 보험료도 보장 구조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게 책정된 사례로 안내되곤 했습니다. 20년 납입 100세 만기 기준으로는 남성은 2만원대에서 3만원대, 여성은 1만원 후반에서 2만원 초반이면 가입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암치료비 담보 6가지와 이미 단종된 1가지까지 총 7가지를 전부 뜯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암보험은 종류가 너무 많고 새 담보가 계속 나오니까 조금만 뒤쳐져도 흐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제도 덕분에 급여 항목은 일정 부분 방어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할 영역은 비급여 치료비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할 때 좋아 보이는 담보를 다 넣자가 아니라 내 경제적 상황에서 유지 가능한 범위로 구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유지가 안 되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가입하려고 하면 상황에 따라 가입이 까다로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암 치료비 담보를 보기 전에 암 진단비부터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암 진단비는 확정 진단만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많고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기반이 되는 돈입니다. 반면 암 치료비 담보는 치료가 실제로 진행되고 약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구조가 많아서 조건이 더 까다로운 편이죠. 그래서 순서는
우선은 이렇게 잡는 게 기본입니다. 실손보험, 암 진단비, 그 다음이 암 치료비 특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보신 분들은 이 체크리스트만 기억하세요. 리모델링을 하든 신규로 준비를 하든 이 5개만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 1. 내 실손 세대와 비급여 부담 구조 확인. 2. 암 진단비 금액과 유사암 비율 확인. 3. 치료비 담보가 급여, 비급여 중 어디를 보는지 확인. 4. 상급종합,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포함 여부 확인. 5. 내가 이미 단종 담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 후 건들지 말지 판단. 오늘 내용 보시고 나도 내 보험 한번 뜯어봐야겠다 싶으신 분들 그럼 그때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보험 뜯어보는 시간 보험 언박싱 김영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